자, 우선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자, 우선은 쉬운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데 우선은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화점도 이제 걸쳤다라는 걸 아는데 걸침에서는 협공하는 정석이 있고 날일자 정석이 있어요. 원래 정석은 제가 프로 수업을 도전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사모님들께서 뭘 주냐면 이제 정석 사전이라는 걸 줘요. 정석 사전에 2만 개 정도 그림이 있거든요. 그걸 일단 다이다다 외워 갖고 오라 그거예요. 이제 그걸 다 외웠고 가면은 그래 너는 이제 바둑 공부할 자격이 있다 그러고 해서 그때부터 공부시켜요. 프로 공부를. 근데 그것도 옛날 얘기가 돼버렸죠. 요즘에는 이제 AI 등장 이후로 2만 개의 정석 중에서 19,099개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또 두 가지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가 살아남았는데 뭐냐면은 날일자 굳힘하고요. 그다음에 협공하는 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손 빼는 거. 이 세 가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날일자 굳힘의 목적은 뭘까요? 날일자 굳힘의 제1의 목적은 선수를 빼고 다른 데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어떻게 두던 간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서 안 두셔야 되는 게 뭘까요? 이 수를 안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선생님들 이창호 구단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창호 구단이 흔히 얘기하는 시그니처 모델인데 한창 두었던 요 이창호 구단의 수법이 가장 나쁜 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여기다 두시나 여기 두시나 여기 두시나 그러는데 여기 9군데를 지키려고 하는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둘 거면 멀리 가셔야 되는 건데 원래는 다른 데를 아예 둬버립니다. 협공은 프로바둑에서 요즘 협공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9급이 쓰는 정석이나 구단들이 쓰는 정석이나 이제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없어요. 왜냐면 다 굳혀버리니까. 날일자로 걸쳐도 굳힘하시고 소목에서 걸쳐도 요즘 프로들 봐도 하나씩은 다 보셨겠지만 다 마늘모예요. 그러니까 정석 자체는 아까 2만 개 중에 딱 두세 개 살아남았다 말씀드렸는데 실은 프로들이 쓰는 거는 굉장히 간단히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1번 문제는 이렇게 두시고 벌리고 자 이렇게 벌린 형태에서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 상대가 여기를 두었다는 얘기는 이쪽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백에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흙도 여기를 깨려고 그래요. 자 깨려고 할 때 자 여기 이게 기준돼서 중앙으로 한 칸 띄는 게 있고 두 칸 띄는 게 있는데 두 칸을 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자 이게 제가 흔히 이제 중급자들의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구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윤영 씨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되죠. 자 여기를 두나 여기나 구별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한 5급 정도 둔다라고 하면은 이게 구별이 돼요. 왜냐 여기 조금이라도 하나 더 가는 게 약간이라도 뭔가 내가 이득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이 함정에 빠져서 바둑이 이제 끊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돌이 어떻게 끊기나요? 네. 일단 끊기는 거는 붙이고 젖히고 치받고 두고 끊어지면은 싸움이 펼쳐지죠. 싸움이 펼쳐지는데 누가 유리한 싸움이냐? 이 바둑에서 무조건 제 강의 때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조건 변을 차지한 쪽에서 그쪽 싸움은 무조건 이제 다 먹고 가는 겁니다. 유리하게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좀 품위 있게도 싸우지 막 그냥 치고받고 이렇게 멍멍 싸움을 하진 않아요. 백은 여기서 흔히 프로들은 고수들은 내기라는 걸 구사합니다. 급수. 이게 고수들은 어떻게 둘까요? 네, 한 칸을 띄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들여다봐라. 두 칸도 물론 끊기기도 하는데 실은 들여다보는 게 이제 급소가 돼요. 네, 들여다보. 흙은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싹 붙여갑니다. 그러면 젖히면은 어떻게 되죠? 살살살 누르면은 이 모양이 자동으로 이제 쪼개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흙이 이쪽으로 이제 이었다라고 하면은 백이 어떻게 처리할까요? 네, 이었다고 같이 이어주진 않고, 네, 요리 한 칸 띄고, 그럼 막아야 되겠죠? 막을 때
또 저쪽으로 한 칸 뛰고, 얘는 하나씩 기어가고 있을 때 나는 띵뛰기를 하면은 남들보다 하나씩 빨리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 하수는 싸워서 그러니까 끊어서 잡거나 이기려고 그러고, 고수는 행마로 이긴다라고 하거든요. 이 차이가 되면 결국 한 칸 갈 때 두 칸 가면은 역전이 된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시고 이제 싸움이 됐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바둑에서 이렇게 됐어요. 요 모양이 커 보이시면은 저희 수업을 잘 들어오러 오신 겁니다. 저게 커 보이지 않다라고 하면 안 오셔도 돼요, 실은. 몇 집인가요? 저 베개의 집이. 이게 뭐 우리가 프로 과정 밟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처리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3 곱하기 4니까 10집 내외거든요. 자, 바둑에서 10집은 굉장히 작은 집입니다. 10집짜리를 찌르고 가봤자 이득이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두실 때 다들 여기를 찌르러 이제 깨러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예. 여기 이쪽에 앉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여기 한 자리 정도 돼 있거든요. 일로 와서. 네. 네. 10집이 작으니까 깨러 갈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 10집이 작으니까 지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싸우면은 이제 원래 백이 흙이 곤란한데, 10집을 깨러 가는 사람이나 지키러 가는 사람이나 다 똑같겠죠. 그래서 붙였습니다. 젖히고, 자, 끊고, 단수, 자, 이제 늘었습니다. 자, 이 실전부터 보여드리면은, 여기를 뚫고 나갔어요. 네, 이 수가 잘못 둔 수입니다, 일단. 백은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끊고, 다시 이제 대 끊었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빵 따냈습니다. 자, 실전에 이렇게 어쨌든 후다닥 진행이 됐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된 것 같으세요? 누가 유리한 것 같으세요, 저 형태는? 네. 백이 흑도를 많이 얻었지만, 이게 많이 이렇게 잡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넓이가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이거 흙이 훨씬 넓은 걸 했으니까. 흙이 몇 집 생겼나요? 흙이 하나, 둘, 셋, 넷, 둘, 넷, 5개. 네, 이 20집이죠. 네. 그래서 많이 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은. 자, 그럼 이제 백이 여기서부터 보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잘못 뒀어요. 요거 잡는 게 눈에 보이죠? 요거 잡는 게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후다닥 두시면은, 평생 하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단수 치고, 뭐 있던지 그러면은, 뚫었을 때 흙이 여기를 이제 끊기는 어렵습니다. 백이 막고, 나가고, 막으면은 흙이 그냥 잡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흙이 이제 따낼 수밖에 없는데요. 따내면은 백이 둘 곳이 두 군데밖에 없죠. 네, 여기를 늘거나 단수 치거나. 자, 그럼 늘거나 단수 치거나인데 지금 어딜 둬야 될까요? 늘까요? 단수 칠까요?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자충을 두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기 네 돌과 하나 사이, 요 사이가 자충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늘고 상대가 이제 살려고 하면은, 자, 항상 강의 때 모든 이 강사들이 하는 얘기가 선수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쪽을 살려주고 딴 데를 더 넓은 데 두시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막 서로 잡으려고 막 하시다 보면은, 네, 결국은 많이 잡았다고 좋아하는데, 사실 그거 잡아온 게 오히려 손해수다, 이런 얘기죠. 그 3번을 한번 보실게요. 3번. 3번도 선생님들 바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자, 역시 이번엔 나리자로 뒀네요. 백이 이제 똑같이 벌렸어요. 흙이 이제 이쪽에 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신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자, 흙이 변으로 이제 넓히는 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는 여기 9군데는 이제 예전에는 크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30년 전 얘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이 지켜지면은 중앙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기를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두세요? 여기를. 이 모양을. 네. 여기서 많이들 이제 요렇게들 많이 두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기본형입니다. 그냥 저렇게까지 둘 수 있다. 근데 실은 요 모양은 이제 백이 손을 빼도 흙이 다음수가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두면은 백이 이제 연결을 하죠? 네. 연결한 걸 알아요, 근데? 의심스러운데. 네. 붙이고, 젖히고, 자, 끊어도, 네. 단수 치고, 네, 늘었을 때, 저기 뚫지를 못하거든요. 뚫을 수는 있죠. 뚫을 수는 있는데, 뚫어봤자, 이 바둑의 묘한 점이, 이쪽에서는 이제, 바둑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게임이거든요. 요거 한 점 잡았고, 요거 하나 잃었어요. 그런데, 얘는 1선, 2선, 3선의 돌이잖아요. 얘는 잡힌 게 1, 2, 3, 4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높을수록 자기가 가져가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밖에 못 얻어가는데 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다 백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흙이 저기 손해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못 둔다는 얘기죠. 네. 저런 게 항상 네. 궁금한 게 네. 저렇게 되면 삼삼이 없어지잖아요. 아, 저 모양이요? 아, 백이요? 네. 아, 이제 네. 삼삼침입이 없어지죠. 네, 네. 그거는 안 따지나요? 아, 따지긴 따지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귀가 여기 하나가 있고,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게 만약 흙이 집이 굳어졌다. 그런데 여기 귀에서 내가 손해본 거는, 예를 들면 이쪽에 삼삼을 지키면 복구가 가능해요. 귀가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에서 내가 어쨌든 뭐 잘하던 못하던 손해를 봤다. 복구가 가능해요. 네 군데가 같아요. 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도 내가 여기서 뭘 손해를 봤다. 이제 나는 여기 두면은 내가 세 칸 손해 본 만큼 세 칸의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나 변은 짝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유일하게 바둑판에서 홀수로 떨어지는 데가 어딘가요? 유일하게 홀수로 떨어지는 데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만큼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둑 두실 때 우리가 정석 포석을 짤 때 세력 정석이 있고 실리 정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흙은 실리를 뽑고 백은 세력을 얻는 거잖아요. 이 정석을 고수들은 뭐 두긴 하는데 대부분 흙이 잘 못 둬요. 선생님도 두실 때 그래서 이렇게 두시는 형태를 많이 두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두시고 마치 뭐 정석이 아닌데 정석인 양 이런 식으로 두시거든요. 그럼 왜냐면은 본능적으로 중앙이 막히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은 이제 생각하시기 나름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삼이 없어진 건 맞는데 네, 이 중앙이 더 점점 가치가 커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하나 더 이제 바둑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려면 판 전체가 그래서 귀가 4개, 변이 4개가 짝수잖아요. 그 개념이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선수가 중요하다. 여기서 이것도 뺏기고 여기도 뺏기면 순식간에 2개 뺏기잖아요. 여기 하나 나눠 가지면 3대 1이 되죠. 그러니까 선수 잡아야지만 그게 이제 나눠 갖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죠? 제 얘기가? 뭔가 여기서 뭐 치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요거 이제 기본 버전이고, 원래는 하나 더 가셔야 돼. 하나. 요거 바둑두시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둘 때 받으면은 이렇게 이제 팍팍 넓히시는 건데, 아까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여기 두면 받아야 된답니다. 여기서, 아까 여기 둘 때, 여기 두면은 붙여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만림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못 넘어가는 거죠. 두고, 단수, 두고, 뚫어버리면은, 아까 여기 있을 때는 끊기는 게 남았는데,
예, 마늘모 자리가 되니까, 네, 이거는 여기 죽고 귀 날아가고 중앙도 얻은 게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망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받아야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그 다음이 안 나와요. 자, 나와 끊으면 어떻게 되죠? 나와 끊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 다 똑같아요. 싸우는 방법이 있고, 그냥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는 건 당연히 늘어야 됩니다. 늘고, 상대도 빠져나오겠죠? 이때 흙의 다음 수는 어딘가요? 네. 이 돌이 약하잖아요. 예, 요거는 연결돼서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는 돌은 다 강한 돌. 따라서 이렇게 막 덮어 씌워서 두는데, 흙이 좋은 건 맞는데 이상하게 끝나고 나면 흙이 망해 있네요. 그런 경우가 이상하게 많죠. 그러니까 두다 보면 내가 뭔가 어리선가 실수를 했는데 그걸 어디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죠. 또 매번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정확하게 다 둘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럼 프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도 마찬가지여서 예, 그냥 이런 경우에 일부러 상대에게 집을 하나를 주고, 네, 결국엔 큰 틀에서 이렇게 크게 얻으시면은 예, 더 좋은 결과네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4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바둑도 많이 넣으시길 바랍니다. 바둑학교에서 인기를 판매하는 USB 강좌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좌는 23년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1년 구독입니다. 하루 1,000원의 비용으로 1시간 강의를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광고와 끊김없이 강의를 모두 시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서비스도 풍성합니다. 영상만 시청하시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죠? 월 1회 강남 도장 수업에 참가하셔서 저에게 진단과 평가를 받아보세요. 아울러 9만원 상당의 USB 강의 1개를 더 드립니다. 두 번째 강좌는 모든 것 시리즈입니다. 모든 것 시리즈는 기형급수 강 5급부터 3급까지, 온라인으로는 4단부터 6단 정도 기량을 가지신 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중반 전투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AI 정석의 모든 것으로 초반을 끝내면 침입의 모든 것으로 전투를 준비합니다. 전투의 모든 것으로 싸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요. 공격의 모든 것에 도전해보세요. 거기에 실전 4월까지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1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강좌는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시리즈는 초반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바둑이란 무엇인가로 기본 개념을 세우고 기본 포석으로 초반을 완성합니다. 기본 행마로 돌이 움직이는 요령을 익히고 맥과 사활로 기본 공부를 마무리하시면 여러분은 어느덧 3급의 기량에 도달하실 겁니다. 아울러 USB 강좌는 개별 구입도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과정은 바둑학교 최고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바둑을 직접 설명 듣고 싶으시죠? 강좌가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은 남의 바둑입니다. 남의 바둑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대국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설명드리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나의 바둑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고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둑학교 강의 시리즈를 모두 소개드렸습니다. 바둑 공부가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시면 1급의 꿈이 그려지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전화 문의는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